명절 음식 눈앞에 두고 살찔까 봐 못 먹는 것처럼 고역이 없는데 곡물가루나 채소 이용해서 방법들 바꿔보시고요. 그래도 명색이 명절인데 채소하고 해물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를 좀 먹어줘야 명절 잘 쉬는 기분이 듭니다. 고기 이용한 요리들 소개해드립니다. 명절에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저칼로리 영양식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고소하고 아삭한 쇠고기 편채. 식감을 살리기 위한 파프리카와 오이를 채 썰어 준비하고 소고기에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데치면 되는데요. 굽지 않고 데쳐서 요리하시면 한번 기름기가 제거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데친 고기에 손질한 채소들을 넣고 돌돌 말아준 뒤 먹기 좋게 썰어주면 소고기 편채 완성! 연겨자 소스에 찍어 먹으면 느끼함도 잡아줍니다. 다음, 담백한 두부 닭가슴살 만두. 먼저 두부에 속재료를 준비하는데요. 고소함을 더해주는 두부를 으깬 후 면포에 넣고 물기를 짜줍니다. 여기에 냉장고 속 남은 채소들과 닭가슴살을 함께 볶아주면 맛이 더 다채로워지는데요. 볶은 속재료들은 그릇에 옮겨 담아 식혀줍니다. 만두피 안에 조리된 재료들로 꽉꽉 채워주고 맛있게 쪄내면 저칼로리 두부 닭가슴살 만두도 완성입니다. 몸은 날씬하게, 마음은 풍족하게 저칼로리 명절 영양식 만들어보세요. 명절 한번 지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전 부치고 이제 국 좀 끓였는데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다음 것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은 이건데요. 맛내기 어려운 삼색 나물입니다. 사실 나물이 쉬워 보여도 주부 구단들도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 왜 근데 명절에는 꼭 이렇게 어려운 삼색 나물을 먹을까요? 임경숙 교수님. 네, 이 보통 제사상이나 차례상에는요, 홀수인 3가지, 5가지 이렇게 음식을 올리는데요. 이 삼색나물의 경우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삼색에서 조상을 뜻하는 흰색의 경우에는 뿌리 나물로 주로 사용해요. 도라지라든지 물을 주로 사용하고요. 또 부모를 이렇게 그 상징하는 줄기 채소를 부모를 상징하는 걸로 줄기 채소를 쓰는데요. 주로 이제 고사리라든지 고비 같은 걸 활용하죠. 또 자손의 경우에는 푸른 잎을 사용합니다. 시금치라든지 취나물 이런 걸 사용해서 이 삼색을 올려야 이 조상과 부모와 자손이 함께 어우러서 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삼색나물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먹기만 해서 몰랐는데 이 나물 요리가 해놓으면 소박한데 만드는 과정은 결코 소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기주 요리 선생님께서 제안한 비법 뭘지 공개합니다. 육수 쓰면 삼색나물 어렵지 않아요. 일단 나물에 육수가 들어간다니 기대가 돼요. 나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심하고 맛이 안 나죠. 네. 그럴 때 훨씬 더 감칠맛을 내주기 위해서 육수를 적절히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네. 육수 내는 비법과 아울러서 나물 좀 한번 묻혀보려고 네. 제가 왔는데요. 선생님, 오늘 어떤 거를 좀 해볼까요? 먼저 뿌리 채소인 도라지부터 먼저 볼 건데요. 네. 도라지를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라지를 시중에서 사오시면 그냥 살짝 먹기 좋게 한 번 더 손질을 하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조금 먹기 좋게 한번 찢어놨고요. 예. 이 도라지를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여기에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예. 숨이 죽을 정도로 좀 바락바락 좀 주물러가지고 네. 한참을 주물르게 되면은 숨이 좀 죽어요. 그래요. 숨이 죽으면 찬물에 여러 번 헹궈내기를 반복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도 드셔보시면 쌉싸름한 쓴맛이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팔팔 끓는 물에다가 네. 다시 그 도라지를 넣고 한번 숨 죽을 정도만 데쳐주셔야 되는데 너무 팔팔 끓이면 애들이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살짝 숨 죽을 정도만 해서 다시 한번 헹궈내게 되면 그 도라지 특유의 쓴맛을 다시 한 번 더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포인트를 저희에게 네. 비법 내는 족보로 이렇게 또 딱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삼색나물 맛내는 특급 비법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먼저 도라지 한번 볼게요. 도라지. 이런 비법, 방금 말씀해 주셨죠. 쓴맛은 소금, 설탕으로 잡고 깊은 맛은 들기름으로 살리고 네. 그리고 소금 넣고 설탕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네, 여기 도라지를 먼저 한번 볶아볼 건데요. 예. 여기에 식용유를 먼저 한번 넣고. 달군 팬에다가 예. 둘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숨 죽여 놓은 거예요. 팔팔 끓는 물에다가 한번 숨 죽인 데쳐서 거. 해서 이렇게 도라지를 손질한 거를 넣어주시고 예. 여기에 다진 파마늘 해서 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차례상에 올라갈 때는 파마늘 빼고 사용하셔도 무방하니까. 차례상에는 안 네, 되니까. 차례상에는 네, 조상님께 올릴 때는 파마늘을 빼고요. 예. 여기에 소금 간, 소금간. 네, 해서 요거 맞춰주시고요. 여기에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네, 볶아주신 다음에 예. 어느 정도 충분히 간이 됐다라고 하면 예, 예. 들기름 들어가서 들기름. 네, 향을 조금 한 번 더 더해줄 근데 거고요. 왜 들기름을 넣어요, 선생님? 들기름이 이런 묵은 나물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풍미를 좋게 만들어주고요. 네, 풍미를 또 좋게 네, 만들어주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볶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왜 일을 2번을 할까? 이렇게 볶을 건데 왜 아까 삶았을까? 네.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근데 네.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쓴맛을 제거하려고 소금에다가 치대고 네. 다시 한번 끓는 물에 데쳐내고도 했지만 그리고 생도라지를 한번 볶아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안 물러요. 아. 그래서 약간 질깃한 식감이 날 수가 있는데 예.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번 살짝 데쳐내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한번 데쳐내서 숨이 죽은 상태가 되고 물을 먹은 상태가 되면 기름 흡수가 훨씬 더 적어요. 아, 기름을 덜 넣는 네, 네. 그래서 적은 양의 기름으로도 조금 더 예. 담백하게 볶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설탕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마지막에 설탕을 살짝만 곁들여 주시게 진짜요? 되면 진짜 조금 넣었어요, 근데. 네. 그러면 조금의 남아있는 쓴맛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설탕으로. 네. 이미 완성이에요, 이제? 네, 끝입니다. 쉽네. 네. 야, 이거 좀 맛있게 한번 담아볼까요, 선생님? 네. 예. 자. 요렇게만 하면은 진짜 금방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일단 맛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교수님 예. 한번 드셔보시죠. 예. 한번 요거는 대표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라면 먹듯이 먹는데요, 그 도라지를. 질기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맛이고 그런데도 아삭한 맛은 있죠. 네. 저는 사실 도라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쓴맛이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쓴맛을 확실하게 아까 소금 설탕으로 잡아주니까 네. 굉장히 부드럽게 맛있게 먹게 되네요. 네. 아, 요거도 주부님들이 맛있고. 가장 어려워하는 나물 중에서 예. 도라지입니다. 도라지구나. 네. 이제 도라지 해결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저희가 이론으로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족보 한번 펼쳐볼게요. 삼색나물 맛내는 특급 비법. 두 번째, 고사리는 이런 비법을 한번 써보세요. 아린 맛은 쌀뜨물로 잡고 고사리 향은 들기름으로 살리고 감칠맛은 쇠고기 꾸미간장 육수로 더한다. 예,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요 도라지에는 하얘니까 꾸미간장을 쓰지 못했는데 네, 네. 그리고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검잖아요. 네, 검기 때문에 좀 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소고기 꾸미간장 육수 맛 여기에는 소고기는 넣지 마시고요. 아까 했던 국물만 해가지고 예. 감칠맛을 훨씬 더해주고 도라지로 풍미를 더해주고요. 네. 그리고 사오셨을 때 불린 고사리를 사오시더라도 먼저 한번 씹어서 드셔보시고 그래도 약간 아릿한 맛이 있다라고 하시면 쌀뜨물에다가 한번 살짝 데쳐내거나 아니면은 좀 담궈서 한 반나절 정도라도 두시게 되면 그런 아린 맛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희 집에는 이제 소고기 꾸미간장이 없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간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또 맛있는 오래된 간장이 있잖아요. 조선 간장이라고. 국간장. 네, 네. 국간장. 네, 이 국간장과 소금을 살짝 곁들여서 맛을 내기도 하고요. 네. 네, 아니면은 좀 더 감칠맛을 원하신다면 어디 쓰다 남은 뭐 육수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다면 육수 살짝 곁들여서 좀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고사리까지 정복을 했고 마지막 시금치 남았습니다. 사실 시금치는 명절이 아니어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렇죠? 시금치 맛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물은 맛은 찬물로 잡는다. 오. 어떻게 찬물 하나 들어갔을 뿐이 달라지나요? 네. 예. 그 요즘이 시금치가 제철인데요. 달큰하고 가장 맛있는 시기인데 이 시금치를 어떻게 데쳐서 처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맛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팔팔 끓는 물에다가 소금에 약간 넣어주시고 나서 넣고 오랫동안 한번 끓어버리게 되면 물러진 맛이 나요. 그래서 한번 넣고 숨만 죽으면 바로 건져서 그리고 오래 방치시켜주게 되면 또 누렇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예. 해서 찬물에다가 여러 번 헹궈주게 되면 이런 무른 맛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좀 더 감칠맛을 원하신다면 우리 앞에서 썼던 꾸미간장 네. 국물만 살짝 더하고 모자라는 거는 소금으로 보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들기름으로 향을 줬는데 네. 시금치에는 참기름하고 깨소금으로 네. 고소한 맛을
같이 오. 내어주시면 아주 맛있는 시금치 무침이 그게 좀 되겠습니다. 다르네요. 네. 이런